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채널 파트너 팀의 허교입니다. 친구와 식사 한번 편하게 할 수 없는 시절이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구글 띵크 코머스 스페셜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카페24 호카마모토요시입니다. 온라인 코머스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기쁜 행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정해주신 만큼 본 행사를 통해 이 코머스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게 기원합니다. 오늘은 구글이 매년 준비해왔던 띵크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 파트너인 카페24와 함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도하고 계신 셀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페셜 이벤트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최신 쇼핑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국내와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 구글의 쇼핑 서비스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편하고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글을 빼놓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은 모두 아실 겁니다. 더 최근에 코로나19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유례 없는 급성장,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이커머스 플랫폼 제공하는 카페24와 다양하고 막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협업은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카페24와 구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더욱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카마 그룹장님. 그럼 오늘 이벤트의 첫 번째 순서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쇼핑 인사이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에서는 우선 코로나 이후 변화한 소비자 온라인 쇼핑 행태와 주목할 만한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고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현황을 알아본 뒤 실제 이러한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온라인 쇼핑, 즉 이커머스 분야입니다. 코로나는 이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소비자들의 온라인에서의 쇼핑 행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저희는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 온라인 카드 결제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된 총 결제 금액이 24.5% 증가했으며 구매 건수 역시 구매 금액과 함께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카테고리인 건강과 식품 분야 그리고 오랜 집콕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온라인 상품 서비스, 전자기기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세대별로 한번 볼까요? 여기 세대별 결제 건수와 결제 금액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후로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젠지와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률이 높으며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통념과 다르게 흔히 얘기하는 58세대 역시 변화하는 온라인 소비 행태를 빠르게 발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보다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젠지의 경우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온라인 쇼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류 품목 내에서 타 세대 대비 남성 의류 소비가 유난히 높네요. 밀레니얼 세대 역시 식품, 생활, 뷰티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1인 가구 위주의 생활을 반영하듯 반려동물 관련 제품 소비가 많습니다. X세대는 생활과 출산, 육아 관련, 58세대의 경우 식품이나 건강 품목에 대한 소비가 많은 것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코로나 시대 전후의 소비 품목 비중의 변화입니다. 젠지의 경우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전자제품 소비에 큰 손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PC방도 못 가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노트북이나 마이크 등 집에서 게임이나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밀레니얼과 젠X의 경우 식품 카테고리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고요. 58세대의 경우 온라인 상품 서비스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이후 시니어 세대의 오프라인 중심 소비 습관이 배달이나 유료 콘텐츠 구독 등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유료 서비스의 신규 고객층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비중 변화에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리뷰나 사용 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들이 이제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셀러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상품 정보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국내 소비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 이렇게 비싼 제품들을 이커머스를 통해 구매했고요. 온라인 쇼핑에 대한 높아진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기기, 가구, 그리고 명품 등의 고가품을 구매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종료되더라도 온라인 쇼핑 시장은 계속 성장할까요? 네, 성장할 것입니다. 소비자 2명 중 1명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들, 예를 들어 식품, 의류, 패션 잡화, 뷰티 등의 품목들은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고도화, 판매 품목의 확대와 다변화, 그리고 높아진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코로나 시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중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카테고리의 제품들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구매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5명 중 3명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수가 이전 대비 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4명 중 1명은 관심 있는 제품을 발견하고 이를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이르는 구매 여정 자체가 길어지고 복잡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일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큰 폭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 복잡성을 더해가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나의 상품과 브랜드를 더욱 잘 알리고 판매 유익한 한 방법을 오늘 이어진 세션에서 찾아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카페24 호카마 그룹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24 글로벌 비즈니스 팀에서 제휴를 맡고 있는 호카마 모토요시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주목할 만한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거래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구매되는 카테고리이며 위드 코로나 확산되면서 여행 관련 구매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모바일 거래액이 증가인데요. 전체 온라인 거래액 약 70% 이상이 스마트폰, 즉 모바일로 이어지고 이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도 전체적으로 글로벌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거래액과 시장 성장률 모두 증가하였고 여행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년 대비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모바일 거래 반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약 76%가 모바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해외 수출 현황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수출액이 작년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하여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또 한국 상품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작년 전자상거래의 거래 건수는 모두 건수 중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타겟은 바로 MZ세대입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MZ세대는 하루에 평균 5시간씩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너는 쇼핑할 때 주로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인지, 쇼핑하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가성비가 좋은지를 보고 구매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MZ세대의 구매 비중은 10년 후에 60%까지 확대를 예정하므로 이러한 특징들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콘텐츠 공유만 활용했던 SNS 채널들은 전체적으로 커머스화 되고 가고 있습니다.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경험과 상품들이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의 하나인 미국에서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커머스 시장의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2022년에 계속 등장하여 알아두면 여러분의 쇼핑몰에 힘이 심어줄 수 있는 세 가지 전자상거래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며 활용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소비 문화 발달로 인해 소셜 커머스 통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SNS 채널을 포함하여 마켓플레이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제품 홍보와 노출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약 80% 이상의 업체들이 3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제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상품 다양한 경로로 많이 노출해야 경쟁력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타겟 소비자 중이 어떤 채널을 사용하여 제품 접하게 되는지 그리고 채널의 종류와 기능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린 트렌드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라이브 커머스란 동영상과 SNS를 기반으로 실시간 방송하여 쇼핑 즐길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의 홈쇼핑과 달리 방송 내 간편 결제 기능이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며 방송 진행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가능한 점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소비의 도입, 구매 과정에서 경험도 고려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션 사업의 행사를 예를 들어 라이브 커머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패션 전문가 및 MD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여 스타일링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고 조언도 해주고 직접 제품을 입으며 후기도 공유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를 초대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여 진정으로 팬을 위한 콘텐츠라는 느낌을 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방송 참여자들이 감사의 뜻과 구매 전환율을 고려하여 방송 시간 내에만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 등 제공하여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 및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트렌드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서비스 또한 전부터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유, 요구르트, 신문, 판매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수익 구조였으며 최근에는 음악 및 각종 영상 스트리밍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제품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구독 서비스의 영역이 각종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의류, 가시아, 그리고 각종 식품들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커뮤니티를 통해 타겟 소비자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서비스의 대표적인 핵심 가치로는 보다 정확한 제품 수요에 따른 재고 관리의 용이함 그리고 충성 고객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산업에서 구독 서비스를 활용한 실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식은료 사업의 S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매선과 매장 방문 두 가지 형태에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철 과일이 정기적으로 고객이 집으로 매선하거나 고객이 매장으로 방문하여 과일을 가지고 가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꽃 사업의 K사인데요. K사는 제철 꽃을 정기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매선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커뮤니티에서의 소통을 통한 선호하는 곳 전류, 사전 파악을 통해 제품 준비와 재고 관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패션 사업의 T사인데요. 산업과 제품 특성상 구독 서비스와 제품 판매가 연계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고객은 멤버십 혹은 구독권 구매하여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의류를 대여합니다. 패스트패션에 익숙하며 구매하지 않아도 많은 옷을 입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타겟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나 상품 소유는 더욱 기대할 만합니다. 다양한 판매 채널과 마케팅 채널에 대한 적응과 전략, 정기 구독 서비스, MZ세대 공략 등 새로운 환경과 트렌드에 잘 적용해야 이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깊은 인사이트와 사례 소개 감사합니다. 호카마 그룹장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라인 쇼핑 시장. 하지만 쇼핑 여정의 복잡성 역시 증가하고 있기에 다양한 판매 마케팅 채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카페24와 구글은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했던 파트너십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카페24를 이용하는 한국과 해외 셀러분들이 보다 손쉽게 구글의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채널 앱을 론칭했습니다. 카페24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글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그럼 구글 채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